안녕하세요. 코슬립 수면의원 원장 신홍범입니다. 수면 클리닉에서 수면 검사를 받으시고 결과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이 본인의 수면 검사 결과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보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전문 의학 그 용어로 되어 있고 또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일반인이 바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께서 본인의 이제 수면 다운 검사 결과지를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 본인이 진료를 받으면서 설명을 들었긴 했는데 또 기억을 다 못하시고 또 이해를 또 못한 부분도 있다고 하셔서 저희가 그 요청에 따라서 그분의 수면 다운 검사 결과지를 해석을 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또 그분의 동의를 얻어서 저희가 그분의 개인정보는 지우고 검사 결과지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해석하는 그런 것을 직접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비슷한 수면 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본인의 검사 결과를 해석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걸 본인의 경우에 맞추어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대개 이제 어떤 검사 결과지든지 간에 그 사람의 이제 개인 정보가 있겠죠. 뭐 성함이라든지 뭐 연령 이런 게 있고요. 또 등록번호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검사가 이루어진 이제 날짜도 있겠죠.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제 그 사람의 이제 개인 정보, 뭐 약을 드신 게 있으면 이제 어떤 약을 드셨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렉사프로, 리보트릴 뭐 이런 드신 약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고요. 수면 검사를 했으니까 수면에 대한 그런 정보가 있겠죠. 수면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먼저 총 수면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이 TST라고 하는 거는 Total Sleep Time이라 그래서 실제로 잔 시간이 이제 211분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Out of 여기 보면 Record Time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기록을 한 시간은 378분인데 실제 잠을 잔 시간은 211분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기록한 시간 내내 전부 다 잔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한 시간 대비 실제 잔 시간의 비율을 Sleep Efficiency, 수면 효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수면 효율은 55.8% 정도 되고 한 반 조금 넘게 주무신 거죠.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주무신 거죠. 뭐 이 정도면 뭐 누가 봐도 불면증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잠이 드는 데까지 걸린 시간 이 25.3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25.3분 만에 잠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꿈수면, 렘슬립이죠. 렘슬립에 도달을 한 거는 263분, 262.3분이었다. 그러니까 잠들고 나서 렘 수면에 도달할 때까지 이제 걸린 시간은 262.3분이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분이 전체 수면의 7.6%를 이제 렘 수면으로 보냈다. 그리고 슬로우 웨이브 슬립 여기 깊은 잠에 해당하는 수면은 0%였다. 그러니까 정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이고 이 렘 슬립이 한 25% 가까이 되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이 7.6%로 상당히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백 포지션, 그러니까 등을 대고 누운 자세로 주무신 게 이제 70.3%이고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바로 누워서 주무실 때 코골이 수면무호흡이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바로 누워서 주무시는 시간의 비율이 이제 길수록 코골이 수면무호흡이 더 많이 나타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6회 어라우절, 이렇게 자다가 깨는 거죠. 이 각성이 이제 있었고, 그래서 어라우절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1시간에 몇 번 어라워즐이 있었느냐. 그래서 15.9회 정도, 시간당 약 16번 정도 잠에서 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기 레스피레이토리 데이터라는 거는 이제 호흡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코골이, 수면무호흡 등과 같이 호흡에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게 어떤 거냐라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서미스트라는 장비하고 PTAF라는 그런 장비를 이용해서 이제 측정을 했다. 그러니까 코하고 입으로 드나드는 공기의 양, 그 다음에 압력 이런 것들을 측정을 했다라는 거고요. 이분이 원앰니아라고 하는 거는 앰니아는 무호흡입니다. 전혀 숨을 안 쉬는 건 딱 한 번 있었고 그 중에 한 번이 이제 센트럴 중추성 수면무호흡, 그 뇌가 호흡을 하라라고 하는 신호를 안 보내서 한 게 딱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혼합형은 하나도 없었고 그 다음에 obstructive 폐쇄형은 제로였다. 그래서 이분은 딱 숨을 안 쉬는 건 한 번밖에 없었고 73번의 하이폼니아, 이게 저호흡이라고 번역이 되고요. 기도가 완전히 막힌 게 아니고 한 기도의 한 70%는 막히고 30%는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73번으로 꽤 많았죠. 그래서 이 앰니아와 하이폼니아를 합친 거를 우리가 앰니아 하이폼니아라고 하고 인덱스라는 거는 시간당 몇 번이냐 그걸 계산을 했더니 21번 21.1회 정도 된다. 그래서 이 정도만 중간 정도의 수면무호흡이 되겠습니다. 15에서 30 사이를 우리가 중간이라고 하고요. 여기 RDI라고 하는 거는 요 Respiratory Disturbance Index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앰니아 하이폼니아 인덱스에다가 레라라고 하는 것을 더한 그런 수치고요. 이게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이건 약 26.2 정도가 되겠네요. 더 백 인덱스 요거는 이제 천정을 보고 바로 누웠을 때의 호흡곤란의 개수인데 이건 29.7이다. 바로 누웠을 때 더 많이 나타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REM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꿈꾸는 수면 중에 나타나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63.8이죠. Non-REM 인덱스는 이제 23.1이다. 그래서 또 REM, supine, RDI는 이제 63.8이다. 그러니까 꿈 수면이면서 천정을 보고 누웠을 때 RDI는 63.8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험 기준으로 사용되는 그 내용들은 요게 아니고 메인 위에 있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앰니아 하이폼니아 인덱스 21.1이 건강보험의 어떤 수술이라든지 양압기 처방의 기준이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공식적인 거고요. 또 심한 정도를 따질 때 이제 우리가 RDI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6.2. 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숫자고 요 뒤에 나오는 요 인덱스들은 우리가 이 사람의 수면 무호흡이 이제 자세별로 수면의 단계별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지 이거는 우리가 보험 기준으로 사용되는 자료는 아니다. 어떤 특수 상황에서는 아주 높게 나올 수는 있죠. 그러나 건강보험 기준에 사용되는 것은 요 21.1 RDI, AHI 21.1이다 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면 되고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제 나 수면 무호흡이 얼마나 심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이 숫자가 앰니아 하이포니아 인덱스다 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각성과 연관이 되는 이제 호흡 이벤트가 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레라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기도가 막힌 게 아니고요. 뭔가 호흡을 할 때 약간의 저항이 느껴지면서 이제 잠이 깨는 그런 경우 아주 약한 형태 호흡 곤란이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호흡 곤란이 있기 때문에 산소 농도가 떨어지는데 산소 농도가 90% 이하인 것이 전체 0.1% 많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가장 낮은 걸로는 이제 87%까지 떨어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EMG 데이터는 이 건전도 데이터고요. 이제 우리 특히 이 다리에 붙인 센서에서 나오는 그런 신호를 얘기하고 이게 이제 주기성 사지운동증, 하지 불안증후군 등의 이제 진단에 사용이 되는 건데 여기서는 특히 주기적으로
다리를 움직이는 그러니까 periodic limb movement를 얘기하고 있고요. periodic limb movement는 4번 있었습니다. 4번. 그래서 이걸 시간당으로 따지면 1.1밖에 안 되죠. 뭐 거의 이건 병이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움직임들이 움직이다 보면 깰 수가 있겠죠. 깨는 경우는 0.0이니까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다리 움직임으로 인해서 잠에 방해되고 이런 거는 없다고 볼 수 있고요. SIT 이것도 이제 Suggestive Immobility Test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잠들기 전에 다리를 뻗고 앉아 계시면서 다리 움직임을 봤는데 이것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당 횟수도 제로가 되겠죠. 그리고 잠이 들고 나서 자다가 중간에 깨서 다리를 움직인 건 시간당 이제 15.8 정도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숫자는 PLMI 인덱스고요. 이게 지금 1.1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게 이제 한 15 이상이면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고 이제 적극적으로 치료를 요하게 되겠습니다. 요 ECG라고 하는 것은 심전도고요. 여기 이제 뭐 주목할 만한 그런 부정맥은 없었고 뭐 심장 박동수는 56회부터 105회 정도였고 평균 66.3회 정도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면 설문지를 했을 때 스탠포드 슬립니스 스퀘어는 이제 1점, 거의 졸음이 없었고요. SIT 이제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정상적인 소견이 어떻게 있느냐 했을 때 이제 폐쇄성 수면 무호흡은 obstructive sleep apnea. 근데 이게 이제 폐쇄성 수면 무호흡은 이제 정확히는 없었고요. 이제 수면 저호흡까지 이제 합쳐가지고 저희가 이제 OSAS 혹은 Sleep Disordered Breathing SDB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골이에 대한 기록은 여기는 이제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일단 코골이는 아마 관찰이 됐고 입을 벌리고 이제 호흡을 했다라는 게 있고 다리 랭 무브먼트는 뭐 4번인데 이게 크게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었고요. 디세츄레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산소 농도가 떨어지는 것 때문에 물론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입을 벌리고 호흡을 하면서 렘 수면과 관련된 수면 무호흡이 이제 심하게 나타났다라고 돼 있는데 요건 이제 렘 수면 중의 것만 따져보면 이제 63.8회죠. 그렇긴 한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수면 무호흡증이 심하다라고 하는 거는 요 AHI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기고요. 한 21.1 정도 되니까 한 중간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High risk patient with benzodiazepine due to unstable respiration이라고 돼 있는데 이분은 이제 호흡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벤조디아제핀을 복용했을 때 이제 큰 위험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벤조디아제핀이 호흡을 억제하는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수면 무호흡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너무 과량을 쓴다든지 남용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CPAP 양압기 치료가 이제 필요하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그런 거고요. 이 수면 무호흡증에 대한 치료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Abnormal sleep structure, 이제 비정상적인 수면 구조가 있고, 이건 이제 first night effect라고 하는 것은 수면 나온 검사를 첫 번째 받으면 first night이죠. 잠을 좀 잘 못 잔다, 아마 긴장이 되고 익숙하지 않아서 그게 있어서 이제 수면 구조가 좀 나쁘지 않았느냐. 또 렉 무브먼트가 좀 있었다. 렉 무브먼트는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하룻밤 내내 4번이니까 거의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좀 그렇고 그리고 호흡 곤란 때문에 이제 좀 나타났다. 이런 내용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서 나왔던 내용들을 이제 다시 좀 원래 이제 이 검사를 하면 이런 형태의 이제 통계가 나오거든요. 이제 이 통계를 보여주는 거고, 그 내용들의 이제 상당 부분은 앞에서 언급된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표로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멘트를 보면 이제 flow limitation,
기도가 좁아져 있어서 기류에 제한이 있고, 그리고 입을 벌리고 이제 오랄 브리딩, 마우스 브리딩이 이제 관찰이 된다. 코골이가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고요. 호흡과 관련된 그런 이벤트, 그러니까 호흡이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는 대부분 천정을 보고 바로 누운 수파인 표주신에서 나타나고 주로 나타나고 하이폼니아, 저호흡이 관찰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조노상에서 이제 렉 무브먼트가 렉 트위칭이 다리 근육이 짧게 그렇게 움직이는 렉 트위칭이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검사 결과를 이제 요약해서 보여주는 서머리 힙노그램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